우리는 가끔 찝찝한 꿈을 꿉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꿈을 단 한 번이라도 꾼 적이 있다면 그것이 나인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죠. 혹시 성별이 바뀐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거나 인간이 아닌 동물이 된 경험은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 조금 더 흔한 경험으로 가보죠. 누구나 한 번쯤 꿈속에서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경험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일을 해봤다거나 말입니다. 루시드 드리머가 아닌 이상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만 봤을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나 같지도 않은 존재가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마치 VR을 끼고 영화를 보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방금 내가 꾼 꿈에 나온 주인공이 정말로 나일까? 라는 의문을 말입니다. 과연 그것은 정말 나였을까요? 생각해보죠. 여기 레딧에 한 가지 이상한 글이 올라옵니다. 자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소개한 그는 조현병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하죠. 보통 환청, 환각, 망상, 인지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조현병과는 다르게 자신의 증상은 환청만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누군가가 말을 거는 듯한 환청만 말이죠. 한 목소리를 수개월간 듣기도 하고 여러 목소리를 매일 밤마다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현병이 발병되고 지금까지 들은 목소리만 약 100여 명, 처음에는 친구가 생긴 느낌에 좋았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목소리가 나머지 목소리들을 핍박하거나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조현병 환자에게 간혹 보고가 되는 현상이죠. 한 목소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발생하는 일이거나 스스로의 내적 갈등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꿈속 인물들은 지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죠. 쉽게 말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활해가는, 말하자면 AI가 탑재된 NPC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단순형 NPC가 공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 인물들 중에는 특별히 더욱 똑똑한 개체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꿈속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개체들이 다른 꿈속 인물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말이죠. 그는 이 가족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꿈속 구성체가 더 똑똑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한 소녀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해버리고 말죠. 당신은 그녀를 인간의 방식으로 번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은 인간의 방식으로 번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딸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겠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꿈속 인물은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마치 꿈속 인물에게 꿈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루시드 드림의 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의 글은 끝나고 말죠. 굉장히 찝찝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상상을 해버리고 말았죠. 이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와 합쳐진다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와 똑같은 상상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심리학 오픈 저널인 Frontiers in Psychology에 게재된 정신병과 자각몽 조절이라는 논문에 보면 조현병 환자들은 보통 꿈 통제력이 일반인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꿈의 내러티브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꿈속 인물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할 정도의 꿈 통제력을 보이는 반면 그 꿈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비교적 자세한 조현병에 대한 설명을 비추어 봤을 때 저 글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죠. 두 번째 정보는 꿈과 해리에 대한 논문에서 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의 57%가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이 꿈속 인물로 등장한다는 리서치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현병과 해리성 인격장애는 다른 질환이지만 그는 자신이 듣는 환청에 대해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의식이 있는 목소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핍박했다는 뜻은 목소리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목소리들 역시 꿈속 인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보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꿈속에서 절대 하면 안 될 세 가지 행동이라는 영상에서 말했죠. 꿈속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이름을 지어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꿈속 인물들이 점점 의지를 갖게 되니까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꿈속 인물들은 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의식을 하면 할수록 사람 흉내를 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겁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들을 때 그들의 대화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순도 맞지 않고 이상한 단어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참치입니다. 고마워를 모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두 사람이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그들에게 의식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문장은 정상적으로 바뀌죠. 내가 현실에서 쓰는 언어와 똑같이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인조차 꿈속 인물들에게 의식을 하면 할수록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상상이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죠. 해리성 인격장애는 흔히 말하는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이죠. 최소 2개의 인격부터 트루디 체이스라는 사람은 92개의 인격이 있다고 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몸에 컨트롤러가 92개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중인격에는 프론팅, 그러니까 전면인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의 내 인격이 전면인격일 수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분리되어진 인격이 전면인격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드문 현상도 아닙니다. 애초에 최면치료 등으로 원하는 인격을 전면 인격으로 유도하는 것조차 가능하니까 말이죠. 자, 여기까지의 정보를 안다면 저와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생성된 기억이 몸을 차지했을 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은 그 인격 하나하나가 한 인간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인격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꿈속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내 원래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밀렸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꿈속에 갇히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어제까지 현실을 살던 내가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누군가와 즐겁게 떠들고 놀고 마시던 내가 인간관계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꿈속 인물이 되어버리는 말 그대로 꿈에 갇혀버리는 꼴이 되겠죠. 또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꿈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의지가 생긴 꿈속 인물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의 세상 역시 내가 잠을 잘 때만 열리는 꿈속 세상이 그의 전부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루시드 드림의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꿈속은 전면 인격에 의해 통제되는 세계. 만약 전면 인격이 지각이 있는 꿈속 인물들에게 이 세계가 꿈인 것을 아냐고 묻는다면 꿈에 갇혀 있는 그들은 무슨 행동을 보일까요? 아마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격에 따라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겠죠. 인간과 똑같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무런 반응도 없을 수 있으며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세상이 사라지니 제발 깨지 말아달라며 빌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시비비가 많았던 루시드 드림의 오래된 밈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당신의 인격, 그러니까 당신 그 자체가 다른 인격에게 밀려 꿈속에 갇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당신은 무슨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